재문은 돋보기를 벗고 눈을 비볐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작아지는 글씨와 흐릿해지는 색감이 그를 괴롭혔다. 65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18세기 조선 후기의 산수화가 펼쳐져 있었다. 비단 위에 그려진 먹의 농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래고 손상된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어이 한재문. 이 부분 색감이 좀 이상한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재문은 고개를 돌렸다. 영균이었다. 같은 나이였지만 영균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고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다. 재문과는 달리 그는 더 이상 직접 붓을 잡지 않았다. 그는 사업가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 아, 이 부분 말이야. 재문은 다시 돋보기를 쓰고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원래 색감이 이랬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거지.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는 못해. 의뢰인이 좀 더 화사한 느낌을 원한다고 했거든. 재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복원과 개조는 다른 것이다. 그림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복원이고 보기 좋게 바꾸는 것은 개조다. 하지만 영균은 항상 고객의 요구를 우선시했다. 영균아, 이건 복원이야.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해. 야, 한재문. 우리가 예술가야, 사업가야? 영균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돈을 쥐고 있는 게 고객인데 당연히 고객 니즈에 맞춰야지. 재문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영균이 툭 내뱉었다. 참, 너 말이야. 다음 달부터 급여를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아. 재문은 붓을 멈추고 영균을 쳐다보았다. 조정.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그리고 영균은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하면 내 작업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 실수도 좀 늘었고. 재문의 가슴이 철렁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팠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졌고 분놀림도 예전처럼 정밀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앉아서 세밀한 작업을 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야, 영균아. 아무리 그래도 좀 서운하다. 처음부터 같이 일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어려워서 그래. 이런 때는 허리띠 졸라매야지 별 수 없잖아. 영균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재문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말로 회사 상황이 어려울까? 최근에 영균이 새 차를 바꾼 것, 비싼 시계를 찬 것, 그리고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이전한 것들이 떠올랐다. 급여를 얼마나 줄인다는 거야? 30% 정도. 대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어. 30%라니. 지금도 재문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그림 복원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다. 영균아, 야, 미안하다. 내가 회사 사정 좀 이해해주라. 그날 저녁 재문은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다. 작은 원룸의 창가에 앉아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영균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때였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둘 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대학도 같은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영규는 서양화과를, 재문은 동양화과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가까운 친구였다. 대학 졸업 후 영규는 잠시 화가의 길을 걸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반면 재문은 전통 회화 복원 기법을 배우기 위해 문화재청의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20여 년을 문화재청에서 근무했다. 영균이 처음 사업을 제안했을 때 재문은 망설였다. 안정적인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영균의 설득이 거셌다. 재문아,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내 기술과 내 사업 감각이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잖냐. 결국 재문은 친구인 영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작은 공방에서 시작했다. 재문이 작업 전반을 담당하고 영균은 영업을 맡았다. 그들의 조합은 완벽해 보였다. 재문의 뛰어난 복원 기술과 영균의 사업 수완이 만나 YG 아트 레스토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키워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작은 개인 갤러리나 수집가들의 의뢰를 받아 조선시대 민화나 산수화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재문은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영균은 꾸준히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왔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영균은 더 큰 수익을 위해 복원 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품질보다는 속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면서 재문은 기술자 중 한 명으로 전락했다. 친구 사이가 상하 관계가 돼버린 거야. 재문은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 앞에서 영균이 반말 대신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 존댓말이라기보다는 격식을 차린 말투로 변한 것이? 핸드폰이 울렸다. 영균이었다. 한재문. 내일 중요한 고객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준비 좀 제대로 해줘. 어떤 고객인데? 재벌 회장님이야. 개인 소장품 복원 의뢰인데 이번 계약이 잘 되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 알겠어. 아,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단정한 옷 입고 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전화가 끊어진 후 재문은 옷장을 둘러보았다. 평소 작업할 때 입는 편안한 옷들 뿐이었다. 정장이라고는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양복 한 벌 뿐이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재문은 일찍 회사에 나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니 어색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사무실에는 이미 영균이 나와 있었다. 회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었다. 오, 오늘 멋지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균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직원들을 불러 모으더니 세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번 건수는 진짜 대박이야. 무조건 수주해야 돼. 재문이 너는 너무 나설 것 없어. 복원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빠지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재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서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회사 앞에 섰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었고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다. 영균이 나가서 깍듯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YG 아트 레스토레이션의 대표 김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회사 내부를 둘러보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벽에 걸린 복원 전후 사진들, 작업 중인 그림들, 각종 도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쪽이 저희 회사의 수석 복원사 한재문 씨입니다. 재문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 실제 작업을 책임지는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복원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습니다. 다소 뻥 튀기는 했지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문화재청 경력까지 포함했으니 대단하시네요. 그럼 제가 가져온 그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의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포장된 그림을 가져왔다. 재무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포장을 풀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조선 중기에 산수하였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이. 하지만 여러 곳이 손상되어 있었다. 습기로 인한 얼룩, 찢어진 부분, 색이 바랜 곳들이 눈에 띄었다. 이 그림은 재문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영균이 끼어들었다. 실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회장님. 복원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영균은 재문을 쳐다보았다. 재문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정도 손상이면 최소 6개월에서 반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조선 중기 작품이라 더욱 신중하게. 아니요. 반년은 너무 잡은 거고. 영균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것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2달로 하죠. 저기, 김 대표님. 이런 작품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한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지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복원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귀한 작품이고 저도 급하지 않으니까 설령 반년이 걸려도 확실하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해서 복원해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영균의 표정이 굳어졌다. 야, 한재문. 거기서 왜 입을 놀려? 2달이면 충분하잖아. 2달. 김 대표. 이 그림 제대로 봐봐. 이건 보통 작품이 아니야. 이런 건 신중하게 작업하는 게 맞아. 그래서 반년 동안 여기에만 매달리겠다고? 굶어 죽고 싶은 거야? 무조건 2달 안에 끝내.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해볼게. 그날부터 재무는 그 그림에 매달렸다. 하루 종일 돋보기를 끼고 세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그림의 붓터치, 색감의 변화, 종이의 질감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다. 며칠 후 재무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은 정말 걸작이었다. 아니, 단순히 걸작이 아니라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작품일지 몰랐다. 그림의 화풍과 기법을 보면 조선 중기의 대가 중 한 명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았다. 김 대표, 이 그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뭐, 무슨 말이야? 이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언제 그려졌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복원할 수 있어. 복원 기법도 그에 맞춰서 해야 하고. 나 원 취미 생활은 나중에 하고 그냥 복원이나 해. 회장님이 기다리시는데. 회장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확실히 해달라고 하셨는데. 영규는 인상을 팍 찌푸렸다. 어쨌든 오래 끌어서 좋을 것 없어. 잔말 말고 빨리 끝내. 재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다. 이 그림만큼은 제대로 완벽하게 복원하겠다고. 그 후 몇 주 동안 재무는 그 그림에만 집중했다. 다른 작업은 젊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오직 그 한 점에만 매달렸다. 손상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처리하고 바랜 색을 원래 색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했다.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었다. 예전 같으면 몇 시간 연속으로 할 수 있었던 세밀한 작업이 이제는 1시간만 해도 눈이 피로해졌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다. 2달이 지났을 때 영균이 재문의 작업실에 찾아왔다. 아직도 여기야?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잖아. 시간이 필요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다고. 재무는 모두 퇴근한 뒤 회사가 비어있는 시간에 혼자 남아서 조용히 작업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 그에게는 소중했다. 하지만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다. 며칠 연속 야근을 하다 보니 컨디션이 엉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재문이 세밀한 부분을 칠하고 있을 때 손이 살짝 떨렸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붓이 닿은 것이다. 재문은 즉시 젖은 면봉으로 실수한 부분을 지우려 했다. 다행히 물감이 완전히 마르지 않아서 대부분 지워졌지만 흔적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영균이 작업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가 그 부분을 발견했다. 야, 한재문. 이 얼룩은 뭐야? 어제 깜빡 실수했어. 복원 끝나면 티가 안 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너. 영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요즘 너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작업 속도도 더디고 실수도 늘었잖아. 요즘 계속 야근했다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재무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쉬어. 이 작업은 안동현 대리한테 넘기고. 재무는 깜짝 놀랐다. 뭐? 안동현 대리는 아직 경력이 부족해. 이런 중요한 작품은 감당 못해. 안 대리도 이제 5년 차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실력 많이 늘었어. 어쩌면 작업 속도는 너보다 더 빠를지도 몰라. 재문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2달 넘게 공들인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봐, 김 대표. 아니, 영균아.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 실수한 부분도 완벽하게 고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아니야.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고집 부리지 마. 그날 재무는 집에 일찍 들어갔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가라고 했다. 며칠 푹 쉬라는 영균의 말과 함께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허무했다. 15년이나 해온 일인데 이제 새파랗게 어린 대리만도 못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며칠 후 회사에 나갔을 때 안동현 대리가 그 그림 앞에 앉아 있었다. 재문이 공들인 그 작품을 다른 사람이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안 대리, 잘 되어가? 아, 선배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기초 작업을 워낙 잘해 놓으셔서 수월하네요. 젊은 안동현 대리의 눈은 맑았고 손은 안정적이었다. 재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나이든 손,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 손. 어이 한재문, 내 방에서 좀 봐. 영균이 부르는 소리에 재문은 대표실로 갔다. 앉아. 기니 할 얘기가 있어. 재문이 의자에 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게 우리 사이에 빙빙 돌려 말할 것도 없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영균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너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때? 뭐? 너도 벌써 65인데 이제 그만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라는 말이야. 재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야, 김 대표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너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야?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재문아, 우리가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회사였으면 벌써 해고당했을걸. 해고. 그 단어가 재문의 가슴을 찔렀다. 우린 창업 파트너잖아. 이렇게 쉽게 해고한다고? 우리가 파트너는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너를 고용한 게 맞아. 재문은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은 창업 때부터 뜻을 모은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영균에게는 단순한 직원이었던 것일까? 내 기술과 내 경영 능력을 합쳐서 회사를 만들자고 했잖아. 그래,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건 인정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거야. 배려? 퇴직금도 넉넉하게 줄 테고, 내가 쓰던 도구나 자료도 전부 넘겨줄게. 내가 개인적으로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영균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 그래. 창고에 있는 작품들도 원하면 가져가도 돼. 재문은 영균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12년 동안 함께 일해온 파트너를 이런 식으로 내쫓을 수 있나? 김 대표, 나한테 정리할 시간을 좀 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줄게. 그때까지는 정리하고 나가줘. 이번 주말, 오래 끌면 피차 힘들어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 재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이 또 있었던가? 그래, 그렇게 하지. 주말에 재문은 회사에 나가서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그간 사용했던 작업대, 각종 붓들, 복원 도구들, 창고 자료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선배님, 주말에 나오셨네요. 뒤돌아보니 안동현 대리였다. 젊은 얼굴에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말인데 나왔어? 몰래 짐 정리하고 가려 했는데.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흥, 나도 이제 좀 쉬려고. 안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선배님이 이 회사의 진짜 기둥이라는 걸. 선배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자네도 이제 충분히 실력 있잖아. 저는 아직 기술만 배운 거예요. 선배님처럼 그림의 역사를 알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런 건 못해요. 재문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이젠 몸이 안 따라줘. 실수도 늘고 속도도 느려지고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선배님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데 선배님은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하시잖아요. 안대리의 말이 재문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었다. 안대리,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그림 말이야. 정성스럽게 작업해줘. 무턱대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지 말고. 네, 선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재무는 마지막으로 회사에 들렀다. 영규는 이미 나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퇴직금이야. 확인해봐. 재무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선심 쓰듯이 건넨 것 치고는 실망스러운 액수였다. 12년 동안 일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이게 다야? 너도 알다시피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그래도 법정 퇴직금보다는 더 준 거야. 법정 퇴직금. 재무는 자신이 이 회사에서 단순한 피고용인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 창고 한번 볼래?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영균이 재문을 창고로 안내했다. 지하 창고에는 그동안 복원했던 그림들의 복사본, 실습용 작품들, 그리고 버려진 도구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건 챙겨가도록 해. 재무는 창고를 둘러보았다. 대부분이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었다. 낡은 액자들, 연습용으로 쓰던 캔버스들, 고장난 도구들. 저 상자들은 뭐야? 구석에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몇 개 있었다. 아, 저것들. 오래전에 어떤 고객이 대금 대신 치른 물건이야. 나중에 현금 가지고 찾으러 오겠다면서 억지로 떠맡기더니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이미 약속 기일을 넘긴 지 오래라. 우리 쪽에서 처분해도 돼. 재문이 그 상자들을 가리켰다. 그럼 내가 가져가도 돼? 물론이지. 어차피 버리려던 거야. 가져가서 버리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 영규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재무는 몇 개의 상자를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이 애용하던 몇 개의 도구들을 챙겼다. 마지막으로 작업대에서 쓰던 돋보기와 램프를 가져갔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언제 술이나 한잔 하자. 영균이 손을 내밀었다. 재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몸서리 쳐질 정도로 냉랭한 손이었다. 영균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뭐? 우리가 아직 친구이긴 해? 영균은 잠시 말을 멈췄다. 물론이지, 임마.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들고 온 서류에 시선이 가 있었다. 재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사를 나왔다. 12년 동안의 삶이 담긴
상자 몇 개와 함께 65세. 이제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려운 나이였다. 연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저축도 별로 없었다.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재무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누워서 지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는 드디어 상자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좁은 원룸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상자들을. 그런데 상자를 열자 재문의 눈이 커졌다. 상자 안에는 액자 몇 개가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았다. 조선 후기 민화 같았는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색감이 선명하고 붓터치도 섬세했다. 민화치고는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이었다. 다른 상자에는 도자기가 들어 있었다. 백자 같았는데 이것도 꽤 오래된 물건 같았다. 균열이 몇 개 있긴 하지만 형태는 완전했다. 재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들이 진짜 골동품인 것은 아닐까? 영균이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했지만 만약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다음 상자에는 산수와 액자가, 또 다른 상자에는 작은 조각품들과 서예 작품이 들어 있었다. 다음 날 재무는 인사동에 있는 고미술품 감정소를 찾아갔다. 그곳의 감정사는 재문이 문화재청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한재문 씨.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재문은 가져온 민화를 꺼내 놓았다. 감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나요? 회사에서 버려지려던 것을 가져온 겁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품인지 확인하려고요. 감정사는 돋보기를 끼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이거 진품입니다. 진품이요? 네. 조선 후기 민화 중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작품이에요. 작가는 확실하지 않지만 궁중화원 출신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김감정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최소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재무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라니. 자신의 1년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다. 정말이세요? 네, 확실합니다. 다른 상자에도 작품이 있습니까? 재무는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를 꺼냈다. 감정사의 눈이 더욱 커졌다. 이것도 진품이네요. 조선 백자인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것도 3천만 원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재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화와 백자만 해도 최소한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집에는 아직 더 많은 상자들이 있었다. 혹시 집에 와서 다른 것들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감정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작업 마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감정사가 재문의 원룸을 찾아왔다. 남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감정을 시작했다. 이것도 진품. 이것도.
이 산수화는 정말 훌륭하네요. 감정사에 흥분된 목소리가 작은 원룸에 울려 퍼졌다. 선생님,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건 보통 컬렉션이 아니에요. 정말로 회사 창고에서 버려지려던 것들입니다. 어떤 고객이 대금 대신 치른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 고객이 누군지는 모르세요? 모릅니다. 사장이 연락도 안 된다고 했어요. 감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물건들을 그냥 버리려 했다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몇 시간의 감정 작업이 끝났다. 결과는 제문의 상상을 초월했다. 민화 일정 각 4천만 원, 조선 백자 1점 2,500만 원, 산수화 1점 6천만 원, 서예, 작품 2점 각 1천만 원, 기타 소품 조각품들은 총 1,500만 원. 총합이 2억 원. 제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2억 원이라니. 자신이 12년 동안 받은 월급을 다 합쳐도 이 액수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작은 갤러리 하나는 차리겠네요. 갤러리요? 요즘 작은 개인 갤러리들이 인기거든요. 이런 고품격 작품들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선생님의 전문 지식까지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거예요. 그날 밤 제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 같았다. 아침에는 무일푼의 실업자였는데 저녁에는 2억 원어치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영균에게 말이다. 그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만약 영균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자신에게 가져가라고 했을까? 제문은 고민했다. 이 사실을 영균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비록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하지만 영균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파트너는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너를 고용한 게 맞아. 제문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영균 스스로가 이것들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제문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영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그는 이것들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제문은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털어 작은 갤러리를 오픈하기로 했다. 인사동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다. 제2갤러리라는 간판도 달았다. 벽에 작품들을 걸고 조명을 조정하고 안내 팜플렛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설렜다. 개관일이 다가오면서 그는 옛 동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오래전 문화재청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 보건업계의 지인들. 그러나 영균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드디어 개관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제문의 전문 지식에 감탄하는 사람들,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는 컬렉터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문 자신이 가장 행복했다. 정말 대단한 컬렉션이네요. 이런 작품들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예전부터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인데 몇 개는 이번에 새로 운 좋게 얻은 것입니다. 때로는 버려지려는 것들 중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날 몇 점의 작품이 팔렸다. 가격도 감정받았던 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 제문은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쫓아낸 영균에 대한 복수심.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갤러리를 연 지 2달이 지나자 재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제는 자신 있게 고객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갤러리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에서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관장님이신가요? 네, 한재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상훈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백자 컬렉션이 있다고 들었는데 볼 수 있을까요? 재문은 백자가 전시된 코너로 그를 안내했다. 상우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네요. 특히 이 다랑아리는 귀한 물건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구한 작품입니다. 재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영균과의 관계나 구체적인 경위는 생략하고 단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만 했다. 버려지는 물건들에서도 진가를 알아보시는 안목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서 40년 넘게 일해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이력을 보니 복원 일도 하시던데. 물론입니다. 그게 제 전문 분야예요. 상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다면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탁? 말씀하시죠. 사실 저희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훈은 명함을 꺼내 주었다. 대한종합건설 부사장 이상훈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희가 서울 시내에 문화복합단지를 짓고 있는데 그 안에 전통미술관도 들어갑니다. 고품격 작품들을 전시하고 복원 과정도 보여주는 그런 곳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에요. 재문은 흥미를 느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죠?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작품 수집, 복원, 전시 기획까지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보수는 충분히 드릴 테고요. 상당히 큰 프로젝트 같은데요. 전체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다. 그중 미술관 부분만 20억 정도고요. 재무는 숨이 막혔다. 20억짜리 프로젝트라니.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저는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기셔도 될지. 선생님,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안목과 전문성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 말씀 나누고 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상우는 계속해서 재문을 설득했다. 일단 컨설팅부터 시작해 보시죠. 저희 프로젝트 현장도 보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재무는 생각에 잠겼다. 큰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꼬박 사흘을 고민한 뒤에 그는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사장님, 제안하신 일 맡겨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좋은 결정이네요.
그럼 내일 현장에서 만날까요? 다음 날, 재무는 강남의 한 대형 건설 현장을 찾았다. 높이 솟은 크레인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그리고 거대한 건물의 골조가 보였다. 선생님, 여기가 저희 프로젝트 현장입니다. 상훈이 재문을 안내하며 설명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상업시설, 4층부터 10층까지는 오피스, 그리고 11층부터 15층까지가 문화시설입니다. 미술관은 12층과 13층에 들어가고요. 규모가 정말 크네요. 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문화복합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통미술관은 이 건물의 핵심이에요. 이상우는 재문을 임시사무소로 데려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었다. 도명과 3D 모델링, 예산서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미술관 컨셉트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입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 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좋은 컨셉이네요. 하지만 작품 수집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의 안목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무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예산 배분도 합리적이었다. 그리고 컨설팅 비용은 월 3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물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고요. 월 3천만 원. 재무는 귀를 의심했다. 예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10수배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건가요? 선생님, 급의 전문가라면 당연한 대우입니다. 업계 표준이에요. 재무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영균이 자신에게 얼마나 적은 월급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좋습니다. 계약하죠. 그날로 재무는 대한종합건설의 전속 컨설턴트가 되었다. 갤러리는 부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 번째 임무는 작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어떤 시대에 어떤 작품들을 전시할 것인지, 각각의 예상 가격은 얼마인지, 구입 가능성은 어떤지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그는 4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했다. 문화재청에서 일할 때의 인맥, 보건업계의 네트워크, 그리고 최근의 갤러리를 통해 만난 컬렉터들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리포트를 작성했다. 2주 후, 재무는 이상훈에게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단하십니다. 보름 만에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해주시다니. 보고서에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주요 작품 300여 점이 리스트업되어 있었다. 각각의 예상 가격, 소장자 정보, 구입 가능성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신진 작가들의 작품도 포함시키신 거군요. 네. 단순히 과거의 유명 작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한국 미술의 흐름까지 보여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요.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재문의 전문성은 프로젝트 팀 전체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단순히 유명한 작품을 사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술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작품 복원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원이요? 네. 구입한 작품 중에 복원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작업도 미술관에서 직접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문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특히 관람객들이 복원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게 한다면. 맞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을 설치해서 복원 작업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복원실도 별도로 설계해야겠군요. 상우는 즉시 건축팀에 연락해서 설계 변경을 지시했다. 미술관 한쪽에 관람 가능한 복원실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제문의 역할은 커져갔다. 단순한 컨설턴트에서 미술관 전체의 기획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가 되어갔다. 선생님, 아예 미술관 관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관장이요? 네. 어차피 선생님이 기획하신 미술관인데 직접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문은 잠시 망설였다. 관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컨설팅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현재로서는 관장 연봉으로 2억 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 2억. 재무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영균 회사에서 받던 연봉이 3천만 원 남짓이었으니 10배 가까이 오른 셈이었다. 부사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맡겠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무엇인가요? 복원 작업은 제가 직접 감독하고 싶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요. 당연하죠. 그게 원래 계획이었는걸요. 계약이 성사된 후 재무는 본격적으로 미술관 준비에 들어갔다. 작품 구입, 전시 기획, 직원 채용, 시설 설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특히 복원실 설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썼다. 최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관람객들이 복원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몇 달 후 미술관 건설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재무는 작품 구입을 위해 여러 갤러리와 경매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영균이었다. 한재문, 내가 여긴 웬일이야? 영균은 재문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재문은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김 대표, 오랜만이네. 너, 신수가 훤해졌는데 요즘 뭐 하고 살아? 미술관 일을 하고 있어. 미술관, 어디? 대한종합건설의 문화복합단지 미술관. 아직 오픈 전이긴 한데 곧 개관할 거야. 영균의 눈이 커졌다. 대한종합건설, 그 유명한. 그래, 내가 관장을 맡게 됐어. 관장, 내가 어떻게? 글쎄, 운이 좋았지. 영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쫓겨난 늙은 복원사였던 재문이 이제 대기업 미술관의 관장이라니. 아무튼 개관 준비로 바빠서 이만. 재무는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런데
영균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자, 잠깐만. 야, 재문아. 응? 사실 요즘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뭐라고? 경기도 안 좋고 업계의 경쟁도 심해지고 해서 고객들이 많이 줄었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 미술관에서 복원 일은 우리한테 맡겨주면 안 될까?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재무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 대표, 미안하지만 복원은 우리가 직접 할 예정이야.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어렵겠는데? 우리 미술관은 최고 수준의 복원만 받아들이거든. 재문의 말에 영균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난 품질을 위해서는 타협 안 해. 영균은 할 말을 잃었다. 예전에 자신이 재문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럼 혹시 다른 기회라도. 영균아,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미안하지만 도움은 못 주겠다. 재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영균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미술관 개관을 앞둔 어느 날, 재무는 이상훈 부사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관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저희 건설사에서 미술품 복원 사업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부장을 관장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해요. 복원 사업부요? 네. 미술관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부 복원 사업도 병행하는 거죠.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는 흥미를 느꼈다. 미술관 관장직에 더해 복원 사업부까지 맡는다면 그야말로 업계의 핵심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국립박물관이나 대형 갤러리들의 복원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거죠. 저희 건설사의 신용도와 선생님의 전문성이 결합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흥미롭네요. 사업부장 연봉은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미술관 관장과 겸직하시면 총 5억 정도가 되겠네요. 연봉 5억. 재무는 숨이 막혔다. 1년 전만 해도 월 200만 원으로 빠듯한 삶을 이어나가던 그가 연봉 5억을 받는 임원이 된다니. 좋습니다. 맡겠습니다. 그날로 재무는 대한종합건설 문화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미술관과 복원사업부를 총괄하는 임원이 된 것이다. 소식은 빠르게 업계에 퍼졌다. 재문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두고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을 했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그의 실력과 안목이었다. 미술관 개관일이 다가왔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고 예약도 계속 밀려들어왔다. 재무는 개관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본부장님, VIP 초대 명단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가져온 명단을 보니 정부 관료, 재계 인사, 문학의 저명 인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이 재문의 눈에 띄었다. 혹시 이분?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 그 회장, 그때 그 그림, 그리고 영균. 그 그림 복원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다. 재무는 영균의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은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영균의 회사로 찾아갔다. 이윽고 재무는 깜짝 놀랐다. 회사 문은 잠겨 있었고 문에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뭐지? 재무는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아, 그 보건업체요?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 임대료를? 네. 몇 달치 밀렸더라고요. 재무는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의 보건 프로젝트만 해도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임대료를 못 낼 정도가 됐을까? 뭔가 일이 틀어졌나? 재무는 영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가 곧 받았다. 여보세요? 영균의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기운이 없고 침울한 목소리였다. 나야. 한재문. 그래, 재문아.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회사에 와봤는데 문이 닫혀 있네.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어려워졌다고? 회장님, 그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 또 다른 침묵. 그리고 영균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것 때문이야. 무슨 말이야? 회장님 그림. 우리가 망쳤어. 재문의 가슴이 철렁했다. 망쳤다고? 안대리가 실수를 했어. 복원 중에 그림을 찢어뜨린 거야. 뭐라고? 재문은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귀중한 그림을, 그것도 복원 중에 찢어뜨렸다니. 회장님이 소송을 걸었어. 손해배상 청구액이 30억이야. 30억? 그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작품이었대. 조선 중기의 명작이라고.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작품이었다고 하더라. 재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처음에 그 그림을 봤을 때의 느낌이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영균은 그때 재문의 말을 무시했고 경험 부족한 안동현 대리에게 맡겼었다. 그래서 회사를 정리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도 배상금이 감당이 안 돼. 영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금 어디야? 고시원이야. 임시로. 재무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영균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에 대한 연민도 있었다. 만나자. 뭐?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로 가면 돼? 영균이 알려준 주소는 재문도 잘 아는 동네였다. 옛날 둘이 함께 자란 동네 근처였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고시원은 너무나 초라했다. 재문이 도착했을 때 영균은 이미 건물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으며 옷차림도 남루했다. 재문아. 영균이 고개를 들었을 때 재문은 그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커피라도 마시자.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예전 같으면 영균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재문을 부르곤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영균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만둔 후에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회장님, 그림을 안대리가 맡았는데 내가 말했잖아. 그런 중요한 작품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알아. 하지만 그때는
너를 다시 부를 수도 없었고. 영규는 고개를 숙였다. 안대리도 처음에는 잘했어. 내가 해놓은 기초 작업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진행됐거든.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잘못됐어? 색칠 작업을 하다가 원본 비단이 찢어진 거야. 오래된 비단이라 약해져 있었는데 안대리가 너무 세게 붓질을 한 것 같아. 재무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조선시대 고화는 비단이나 종이가 수백 년 된 것이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복원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였다. 그래서 즉시 회장님께 보고했어. 처음에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감정을 받아보니 영균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그 그림이 단순한 조선 중기 작품이 아니었어. 당시 최고 화가 중 한 명인 정선의 초기 작품으로 추정된다는 거야. 재문이 숨을 들이켰다. 겸재정선.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작품은 현재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정선이라고? 미술사학자들이 화풍과 기법을 분석한 결과 정선의 20대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작품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재무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감정가가 30억?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래. 정선의 작품이 확실하다면 50억도 넘을 수 있다고 했어. 재무는 말문이 막혔다. 50억짜리 작품을 망쳐버린 것이다. 회장님이 소송을 걸으신 거야?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 내가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분할 상환도 제안했지만 회장님이 완강하시더라. 당연하지. 그 정도 손실이면.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정리했어. 회사 자산, 개인 재산, 심지어 집까지. 그래도 10억 정도밖에 안 돼. 영균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나머지는 월 상환으로 하기로 했어.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답답한 상황이네. 재문아. 그래서 말인데 부탁이 있어. 영균이 고개를 들었다. 뭐? 너는 이제 잘 나가잖아. 혹시 일자리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재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해고했던 사람이 이제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청소든 잡무든. 그냥 월급만 받을 수 있다면. 영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가 이렇게까지 굽힐 줄은 재문도 몰랐다. 영균아,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다시 그 단어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 재무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영균을 도와줄 수도 있었다.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권력과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래야 할까? 영균아, 솔직히 말하자면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영균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너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직원으로 봤잖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어졌다고 내쫓았어. 영균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는 내가 잘못. 그리고 창고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도 가져가라고 했지. 수고비라면서. 재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도 알겠지만
그 쓸모없는 것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영규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 상자들이 총 2억 원어치였어. 영균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2억 원? 너는 그걸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했지. 나는 정말 몰랐어.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 조선시대 그림과 백자를 못 알아봤어. 제문의 말에 영규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었다. 그는 대강 보고 가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뭐? 회장님 그림.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영규는 기억났다. 제문이 그 그림을 보자마자 범상치 않다고 했던 것을, 그리고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만약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정선의 작품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안대리한테 맡겼을까? 영규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 착오였다. 제문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제문은 쓸쓸하게 웃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제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문아, 제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제문은 영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내게 사업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라고 했었지. 이것도 사업이야. 무슨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을 우리 회사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거든. 영균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는 있어. 뭐든지 할게. 우리 미술관에 청소용역업체가 있어. 거기서 일하는 건 어때? 청소? 그래, 시급 9천 원 정도 되고 하루 8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180만 원. 영균이 제문에게 주던 월급보다도 적은 액수였다. 물론 그것도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면 말이야.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제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영균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제문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이었다. 어떻게 할래? 영균은 한참 동안 고민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다. 할게 고맙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 새벽 6시 출근이야. 제문은 명함을 하나 꺼내서 영균에게 건네주었다. 대한종합건설 문화사업본부 본부장 한제문라고 적혀 있었다. 영균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사장이고 제문이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 참, 하나만 더. 제문이 나가려다가 돌아섰다. 앞으로 남들 앞에서는 존댓말 써. 이제 내가 너의 상사니까. 그 말을 남기고 제문은 카페를 나갔다. 멍하니 바라보는 영균을 놔둔 채로. 다음 날 제문은 일찍 미술관에 나갔다. 개관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 새벽 6시 청소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다. 제문은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6시에 영균이 나타났다. 청소복을 입고 모자를 쓴 초라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영균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목소리에는 굴욕감이 묻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함께 있었다. 수고해. 청소팀장한테 가서 지시받아. 그래, 알겠습니다. 재무는 영균이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과거의 사장이 이제 청소부가 되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술관 개관일이 되었다. 재무는 VIP들을 안내하며 자신이 기획한 미술관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언론의 호평도 이어졌고 관람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날 저녁 개관 축하 파티에서 재무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업계의 거물들이 그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었고 새로운 사업 제안도 쏟아졌다. 관장님, 정말 대단한 성공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프로젝트도 한번. 재무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1년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늙은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재무는 조용히 미술관을 둘러보았다. 새벽 시간이라 청소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영균의 모습도 보였다. 영균은 전시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한때는 이런 그림들을 다루던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그림들 아래 바닥을 청소하는 처지가 되었다. 재문이 영균에게 다가갔다. 수고 많아. 영균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관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영균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이제야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재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됐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용서도, 복수도, 그리고 끝내지 못한 오랜 우정도. 재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